예, 사드 철거 김천 평화촉구 883회차입니다. 10월달, 11월달 들어와서 참 상당히 바쁜 날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에 또 바쁜 일과를 보내시고 또 이 광장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들러 오신 우리 평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과 또 지난주 안타깝게 이태원 참사로 운명을 달래신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먼저 가신 모든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동을 힘차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한 대 없고 깃발만 나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항상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사드 배치 처리하라! 사드 배치 처리하라! 주장!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에 나오셔서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애도를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천 시내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제가 오면서 보니까 몇 장을 봤거든요.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는 그런 현수막. 이 참사를 또 참사로 부르지 못하고 일부 또 이렇게 사고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죽지 않았어야 될 많은 분들의 희생에 참 안타깝고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국가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자와 또 원인을 또 이렇게 정확히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우리 이동욱 공동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사를 사건이라 그러고요.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부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참사를 자꾸 이 축소해서 자기들 정권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것을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사망을 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대통령도 책임 안 져, 총리도 책임 안 져,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 안 져, 시장도 책임 안 져요, 경찰청장도 책임 안 져요. 도대체 누가 책임져요? 한시바삐 책임자들 정신 차리고 스스로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 등한시 했습니다라고 이실 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 꼬라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예, 지난 금요일 날 국방부에서 농수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주민건강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뭐 나오라고 그래서 박혜정 위원장님 저 해서 몇몇 사람이 이 농수면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전자파와 관련된 것 같으면 우리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천시에서도 전자파와 관련된 게 아니고 주민 건강 관련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갔더니 웬걸요 처음부터 설명이 전부 전자파 관련한 거예요. 전자파와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면 얘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전자파가 나오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자파 관련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전자파 관련한 것 같으면 우리 참석 안 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책위에 위원으로 2명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길래 거기도 참석 안 한다. 절대로. 주민 건강검진부터 좀 하고 주민들 건강 상태가 어떤지부터 좀 해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김천시나 국방부나 그쪽도 안 합니다. 주민 건강은 뒤에 문제고요. 어떻게 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저거 빨리 해가지고 사대기지 정상화 시킬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대책위가 들어가서 덜덜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좀 있으면 박성민 우리 자문위원님이 저보다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이콧을 했는데 얘들이 또 뭐 주민 설명회 했다고 짓거리는 거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잠깐 설명회 좀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거기에서 저희들 항의만 하고 나왔는데 또 뭐 주민 설명회 했다고 나오는 거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 정권은 한시바삐 사드 기지를 자기들 말로 정상화, 우리 말로는 불법 사드 기지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힘을 모아서 저 불법 사드 기지 뽑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투쟁해서 불법 사드 기지 뽑아냅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뽑아내겠습니까? 저거는. 뭐 주위에서 옆에서 국방부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경찰이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도와줄 인간 한 놈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드 기지 반드시 뽑아내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예, 사드가 달마산에 온다고 이제 전에 결정되고 나서 부터 이 사드 전자파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방부에서 뭐 대구에서 전자파 관련해서 뭐 측정을 했는데 토론회 뭐 이런 거 한다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사드 레이더의 출력이 얼마인지 어떤 모드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건 미군이 운영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측정했느냐 했을 때 답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최근 언론에 보면 사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 뭐 1000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먼저 내놓고 주민 그 건강을 위해서 사드 전자파를 뭐 측정하겠다는 등 이렇게 국방을 놓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우리는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김천시가 주체가 돼서 뭐 좀 나서서 해라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는 요식행위라도 우리 주민들을 덜덜이 세워서 뭐 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일정을 잡아서 오늘 통보 와서 내일 오라는 식으로 서울에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막 해나가는 거기에 일정에 우리 시민들을 주민들을 끼워 넣으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방부에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그 소성리에서 국방부에서 매일같이 미군 장비들을 들려놓기 위해서 사드기 정상화를 만드는데 우리 주민들을 고착시키고 장비들 공사차 들어가는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동원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 우리 활동가들이 평화 활동을 해온 지가 벌써 6, 7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예수살기의 강형구 장로님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평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성리 머물면서. 근데 얼마 전에 사드 장비 들어가는 거를 저지하려고 했다가 참 또 재판을 받고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평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법원에서 또 봉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봉사 활동까지 다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형규 장로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도착하고 나서야 사회공사 끝내고 난 소감을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금요일날 12시에 마감이었는데 금요일날 마감하는데 거기 뭐 끝낼 때 그 설문 형식의 그 소감을 또 이렇게 쓰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다가 썼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를 하고 난 결과 뭔가 좀 뉘우치는 점이 있었는가 이런 걸 묻는 문항까지 거기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봉사하는 일인데 여기에 또 무슨 다른 봉사를 강제를 당하니까 심히 불쾌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애초에 그 재판정에서
저는 내가 한 행위는 지나가는 들어오는 그 선두 차량 군용 트럭에 나사못을 뿌렸는데 왜 뿌렸느냐?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서 거기에 솔직히 들어오는 차량을 펑크를 내서라도 저지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퍼포먼스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것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한 그것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위에서 잠깐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걸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일종의 마술쇼에서 서커스 쇼 하는 데서 무언가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아찔아찔하게 이렇게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그러다가 아무 일 없이 딱 끝나고 보면은 참 신기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진행을 할 텐데 저도 그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쇼를 마쳤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쇼를 마쳤는데 성공한 서커스에 대해서 쇼에 대해서 관객들이 느꼈던 그 위험, 아찔함 이것 때문에 손괴 미수라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고 그렇게 그거 감안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펑크를 낼 의도가 없었다. 이거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으키려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해가지고 벌을 줬어요. 아무튼 이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퉈볼 만한 문제였는데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을 당했어요. 이게 심각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툴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너는 기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이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됐어요. 하여간 좀 억울했는데 사회봉사를 끝내고 나서 뭔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봉사활동하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이 걸었어요. 그 워크온 걸음 숫자가 평소와 다르게 하루에 10,000보 가까이 막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쳐서 글을 못 썼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전날에 지난 토요일 10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내내 그에 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주간보호센터 그 요양시설이죠. 그런 이제 복지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 정말 믿고 내 부모님이라도 내 주변에 누구라도 거기에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그 사고에 대해서 이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이제 그 갑자기 어디가 편찮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즉각 병원으로 연락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다시 모셔오고, 우선 진료비를 안 갖고 계셔도 먼저 그 센터에서 책임지고 보증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이, 이 나라 경찰, 군인, 그 공무원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나간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고위직 공무원들 다 의무적으로 그 요양보 체험을 한번 시켜야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곳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제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이 남북 관계, 사실은 남북 관계가 아니죠. 북미 관계죠, 북미 관계.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동원되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동족을 향해서 총을 들도록 강요받고 설득되고 있는가, 그 속에 옛날 그 도덕 선생들이 반공도덕을 가르치면서 행해왔던 어떤 원죄 그런 것들까지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잘못 길들여진 이 사고방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사건이 더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았는데, 끝까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싸움의 원칙을 가지고, 평화라는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반대하거나 조선총독부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거나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한 100년이 지나서 지금 미군의 저항에서 저항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자주를 외치다가
우리 강형구 장로님처럼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든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됐을 때 100년 뒤에도 그 판단이 유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민, 이 광장에 오신 우리 시민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강형규 장로님 그 소감 쓸 때 그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평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죄가 있는 거지, 오히려 표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자주권을 가지고 진정 독립된 나라로 가려면 이 땅에서 정말 외세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천대책위 박승민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회 집회 준비하고 사회 보느라고 고생하는 장재국장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뭐 오전에라도 오늘 발언해야 된다 이 얘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 광장에 나오면 오늘 발언해요 이래갖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발언자도 없다고. 그나마 강형구 장로님이 지금 앞에 많이 떼어주신 게, 오늘 갑자기 발언 요청 받은 거죠? 네. 이렇게 광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잠깐 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고 봤는데, 오늘이 그 러시아 혁명이 발발됐던 볼세게피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학생의 날이죠. 그래서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날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일본 학생들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희롱하는 거에 박춘재, 박혜정 이장처럼 박씨 이런 사람이 훌륭해요. 박춘재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발발되면서 11월 6일 오늘 확산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역사하고 연관된 얘기라서 모르겠습니다. 참사 맞죠? 아니, 100주년 어제 서울 길 한복판 걸어다니다가 156명이 죽었는데 이게 참사가 아니에요? 참사지. 어처구니 없는 참사. 그냥 참사는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참사예요.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새끼도 책임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지금, 그리고 오히려 일선 경찰들한테 이 책임을 돌리는 지휘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이제 못되게 구는 겁니다. 사실은 세월호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그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한국전쟁이 한국 사람 전체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세월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 온 국민이 그 사진을 보는 게 힘들잖아요. 온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전쟁 같은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시대가 돼야 돼요. 세월호의 죽음이 왜 죽었는지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돼요. 이태원 참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났는지 진실이 규명되고 이 책임은 누구한테든지 책임지어지고 처벌받아야 이 트라우마가 그나마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하셔서 금요일날 국방부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못됐어요. 말단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건강조사와 관련된 역학조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교수 이러고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우리 원래 대책이나 노곡리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한 건 전자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터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 내지 않는다. 어차피 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사드 기지를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고 이미 이제 그렇게 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의견을 내거나 뭐 장소를 설치하는 협의까지 와서 그런 건 다 안 하기로 하고,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곡리에 100여 명, 100분이 채 살지 않는데 지금 12분의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7분이 돌아가셨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10%가 넘어요. 노곡리 주민 대비. 이거를 그렇게 환산하는 게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19년 우리나라 암 환자 발생 25만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28만 이 정도에서 이거를 6년으로 계산해 보면 150만 정도 돼요. 그럼 150만과 5,100만 명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비하면 0.03%거든요. 암 발생률이. 근데 노곡리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 통계하고 딱 맞는 방식의 통계 방식은 아니지만 단순 비교해도 노곡리는 너무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근데 원인도 몰라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생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전자파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이 상관관계나 이거를 밝히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고, 일단은 주민들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검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요구였어요.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김천시 이것대로 더 나쁜 놈들이에요. 예? 김천시는 우리한테 전자파 아니고요, 건강검진 어떤 병원에서 하는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금요일날 간 다음에 들어간 건데 내용을 보니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취지 1분 설명하자마자 이동욱 위원장이 다 중단시키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모았는데, 그래도 혹시 주민들 건강검진과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으니 그래 들어가서 그 얘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름의 건강검진과 전자파는 묶여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빼고 이것만 해라 이랬는데 결국은 다 전자파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파 이 측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미군한테 사드를 종말 모드로 운영하는지 전진 모드로 운영하는지 그 자료 내놓으라 그러면 되죠. 그거 가지고 측정하면 되죠.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로 전자파를 쏘고 있는지 미군 애들이 지금 이 사드를 운영하면서 그게 있으면 이것이 갖는 파장부터 해서 출력 크기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자파 측정을 왜 이 동네에서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교수한테는 차마 이런 못된 짓 하는 연구 성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차마 못했어요. 네? 다만 우리나라 전자파 관련된 거는 당국대가 꽉 잡고 있는데, 당국대 이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김윤명이라는 사람이 사드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 김천 출신의 장성들하고 사드 배치 필요하다는 성명 낼 때 김윤명이라고 하는 이 당국대 교수가 같이 서명 이름 올려 성명 냈거든요. 다 그 제자들이고 동료 교사들이에요. 빤해요. 그래서 못 믿는다 당신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뭐 무슨 연관이 당신하고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럴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어쨌든 아까 이제 이동욱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얘네들 절차도 틀렸어요. 사전에 충분히 와서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도 없이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팀 구성한 총괄 팀장이라고 하는 교수가 나와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앞으로 주민들 들러리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항의는 했고, 나중에 이제 이장님도 박혜정 이장님도 화가 나고 이래서 이제 하다 중단시키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미 우리한테 보낸 공문은 월요일날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가해서 의견 내라 이걸로 온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러리로 와서 도장이나 찍어라 니들 의견만 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의견 모으고 내일 이제 안 가는 걸로 이미 다 통보를 그 자리에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주는 안 하냐, 니들? 성주는 안 하냐 물어봤어요. 성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성주에 우리 할머니들 다 지금 트라우마 겪고 우울증 있고 다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성주는 역학교사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김천만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노곡리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유도 없이 많이 암에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기화로 김천시는 수건사업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국방부는 어떤 경우에도 주민들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사드기지 정상화나 운용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역사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면 항일운동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제 때 우리 민족이 일본과 맞서서 항일운동했던 네? 이 역사를 많이 공부하셨나요? 유관순 할머니밖에 기억 안 나죠? 네? 누나인가요? 아니, 네 할머니지. 1919년에 17인가 17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유관순 누나 얘기 말고는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우린 잘 안 가르쳐요. 그 이유는 오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이런 건 다 대통령이 나가서 기념사죠. 국가에서 이 기념식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1929년 11월 3일부터 1930년 5월까지 싸웠던 이 학생운동, 막 학교마다 다 동맹파업하고 싸웠던 이 학생의 날에는 기념식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강현욱 교무님, 왜 그럴까?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11월 6일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돼요. 그래서 혁명에 성공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아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레닌이 그때 혁명의 최고 지휘를 했던 레닌이 이런 식민지국의 해방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1917년 이후에 전 세계에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해방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사상적인 기초가 뭐냐 하면 사회주의예요. 러시아로부터 전파된 사회주의에 기초한 식민지 해방운동을 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데 이거를 쭉 관통했던 사상적인 흐름이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1946년 8월 달에 미 군정청 교육청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해방된 이후에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냐. 여기에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게 71%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11%. 그러니까 일제를 가리키려면 뭘 가리켜야 돼요? 사회주의를 가리켜야 돼요. 일제 친일 이거에 맞섰던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가리키려면 여기에 사상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사회주의를 가리켜야 되는데 분단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예요? 반공국가예요. 이거를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때 그냥 유명한 유관순 누나만 가리키고 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싸웠던 이 민중들이 해방을 위해서 싸워왔던 이 운동은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긴 뭐 그것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하는데 지배 권력이. 그래서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바꾸기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광주 80년 당시에는 사태였어요. 예? 북한이 저지르는 간첩들이 저지른 소행이고 소요고 사태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정부에서 공식 명명한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과거를 비틀어요. 가리키지 않아요. 왜곡해요. 사드 문제만 해도 왜곡해요. 국민들을 속여요. 사드 가지고 한반도 방어할 수 없는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북이 계속 이런 문제가, 그리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니까 사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까 집회 준비하는데 젊은 친구 하다가 북이 ICBM을 쏘면 사드로 막아야 되는데 왜 사드 반대하냐고 가요, 젊은 애가. ICBM이 여기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다 이런 정부의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국방부, 다 국민들을 속이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국가 권력이 이런 왜곡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는 평화를 깨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이제 더 추워질 건데 광장을 지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 저들의 어떤 주장과 요구에도 우리는 거부하고 사드폭과 평화 심는 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금 최근에 한미 간에 있는 공중훈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오늘 갑자기 저기에서 영상 하나 보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뭐 그때면 이제 훈련이 끝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평화 강좌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2월 달에 이거 기말고사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방부가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 한테 뭐 설명을 하겠다고 왔었는데, 참 매번 그 시청에 갔을 때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얘기를 했고 몇 차례 했었는 얘기인데,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정작 귀담아 들어야 될 때는 듣지를 않고 국방부 얘기를 듣고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들어보면 뭐 시에서 면에서 국방부에다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뭘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뭐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 얘기할 때는 듣지 않고 사드를 빌미로 우리 김천시에서 국방부에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한다는데, 그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바꿔서 뭐 지역에 필요한 걸 한다는, 발전을 위해서 뭐 한다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김천시에서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새겨서 주민들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성리에서 매일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행동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평화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부터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새벽 길에 뭐 참여하기가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월요일은 우리 김천이 또 담당하는 진박교에 올라가서 평화행동을 합니다. 기지 앞 오전에 평화행동 포함해서 진박교는 아침 6시 30분부터 하고 9시부터 또 이제 기지 앞에 올라가서 평화행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씩 힘을 보태서 함께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소성리가 낳은 우주적인 가수 우리 정진석 가수님을 모시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오늘은 좀 노래를요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좀 많이 우울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사도 있고 우리 자신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가벼운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송창식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돌아질 땐 우정하더니 왜 자꾸 불러 설레게 아니 안 되지 들어서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 나를 부르지도 마 가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대로 돌이켜선 안 되지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돌아질 때 우정하더니 왜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예? 네, 이거 경찰한테 하고 싶어요. 이어서 나의 기타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에 호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 따라 호동잎이 떨어지며 손바닥 채워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대 이름 서로 온통 나무에다 새겨 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하늘이 유난히도 맑던 어느 날 늘처럼 그녀의 얼굴 바라보다가 그녀 이름 새겨넣은 오동나무에 그녀 모습 담아보고 싶어졌지. 말할 때는 동그란 그녀 입하고 가늘고 길다란 목도 만들고 잘쓱한 허리를 만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지. 동대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사랑스런 그녀 모습은 만들었는데 다정한 그 목소리는 어이 담을까. 바람 한 줌 잡아 불어넣을까. 냇물 소리를 떠다 넣을까. 내 가슴 온통 채워버린 목소리 때문에 몇 무릎 몇 손이나 모아졌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에 몇 밤이나 울다가 잠들었던가. 동댕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어느 날 그녀 목소리에 깨어나 보니 내가 만든 오동나무 소녀의 가슴에 반짝이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지. 6줄기나 흐르고 있었지. 오동나무 소녀의 마음을 뺏기어 가엾은 나의 소녀는 잊혀진 동안 그녀는 늘 푸른 동산을 떠나 하늘의 은하수가 되어 있었던 거야. 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노래 오늘 송창식 시리즈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너도리 눈빛이 하나 갖고 다닌다. 오직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불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길 멀어오는 철부지새야 나의 비리 소리 들으려구나. 따라가는 너도리 눈빛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짝짝아 자가 자가 짝짝짝 짝짝자가 자자 짝짝짝 아란짜라라라라라 짝짝짜짝짝짝짝 너도리 멋진 피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 평화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진석 가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김장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김장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면 보통 이제 김장을 이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TV에도 보니까 20일인가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한겨울 또 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김장을 합니다. 우리 평화 촛불 성주에 촛불에서 성주 대책에서 또 달력 내년도 2023년도 평화 달력을 또 발매를 합니다. 또 SNS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제 그 달력도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또 홍보하셔서 달력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법 사드 철거 김천 평화 촛불 883회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후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